있던 SM 엔터테인먼트 직원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이른바 첸, 백, 슈밍과 SM 엔터테인먼트 간의 갈등, 제가 한동안 집중적으로 다뤄드렸던 사안인데요. 그 사안의 결론이 났습니다. 양측이 극적으로 타결을 하면서 앞으로 엑소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 뭡니까? 이진호가 맞았다. 대체 양측은 어떻게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인지 SM과 첸백 시우민 간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의 극적 해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이번 사안은 가장 중요한 게 여론이었습니다. 왜냐? 첸백 시우민의 행보를 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주장대로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어서 노예 계약이라면 아니 대체 왜 언론에 먼저 공표를 하냐 이겁니다. 순서가 잘못됐죠. 정당하게 문제 제기를 하려면 소송을 진행을 해서 법적으로 결과가 나올 때쯤 혹은 소송 접수 이후에 이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표를 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언론 믿고 가겠다. 우리는 팬들 믿고 가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대체 뭐겠습니까? 첸백 씨가 이 다음 이후에 활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셋이 뭉쳐서 유닛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여론의 힘을 얻어서 활동에 대한 모멘텀이 안 생기면 활동의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SM을 나가서 잘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들이 피해자고 핍박받았고 SM으로부터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대중분들이, 팬분들이 첸백 씨의 편을 들어줬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엑소 활동할 때보다 첸백 씨 활동할 때 돈을 덜 벌게 돼. 그럼 이들에게 이 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 최우선의 설득 1순위는 여론이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두 번째가 바로 지난해 12월 달에 이루어졌던 재계약 건입니다. 세 사람은 정말 SM의 정말 강압적인 분위기에 못 이겨서 추가적인 3년의 계약서에 대해서 서명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들을 설득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들의 편을 들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첸백 씨가 여론을 설득하는데 철저하게 실패한 사안이다. 그러면 결국 노예 계약이 아니었다라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대중들의 판단은 냉정했다. 대체 뭐가 노예 계약인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받을 돈을 못 받았다? 아닙니다. 이들은 단 한 번도 본인이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았다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일부 팬분들께서 아니 못 받은 돈을 받아달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야. SM이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못 주는 거 아니야. 돈을 제대로 줘야지. 이 세 사람은 단 한 번도 정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돈 다 받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노예 계약이라면 이들을 착취를 해서 이들이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게 하고 이들은 정말 마땅히 누려야 될 부나 자산을 못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대다수가 건물주이거나 초호화 맨션에 살거나 슈퍼카를 끕니다. 대체 초호화 슈퍼카 끄는 노예가 대체 어딨냐 말입니다. 두 번째, 계약기간이 말도 안 되게 길다. 정말 말도 안 되게 강압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18년 동안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애초에 이 세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한 계약 기간부터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대체 17년, 18년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알아보니까 7년 플러스 3년 이 계약이 본 계약인데 플러스 2년은 군대 복무기간 플러스 연습생 기간까지 다 포함을 해서 17년, 18년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 합쳐도 사실 17년, 18년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17년, 18년이라고 얘기를 했고 더더욱이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다면 지난해 12월 말에 이 추가 계약 3년에 대해서 계약을 안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본인들이 대한민국의 유명 로펌 변호사를 다 대동하고 무려 8차례에 걸쳐 수정을 거친 끝에 서명을 해놓고 계약 기간이 부당하게 길다. 이럴 때 우리가 씁니다. 누카려. 자기들이 다 계약서에 서명을 해놓고 정당한 계약에 대해서 길다라고 하니까 대중들이 납득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산 사본 문제. 정산 문제가 아니라 정산 사본 문제입니다. 큰 틀에서 SM은 엑소 멤버 전원들 뿐만 아니라 SM 소속 모든 연예인들에게 정산 내역을 공유를 합니다. 보여줘서 누구든지 데려와라. 함께 전문가와 함께 보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 제기를 해달라. 첸백 씨뿐만 아니라 엑소 멤버들이 모두 다 이와 같은 절차를 따라서 정산 문제에 대해서 컨펌을 내렸단 말이에요. XM이 일방적으로 그 컨펌을 내릴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다고 서명을 받아야지 이 문제를 올려서 정산을 입금해 줄 거 아닙니까? 만약에 SM이 정산 문제 가지고 정말 큰 누락이 있었거나 줘야 될 돈을 안 줬다. 그럼 SM 주가 지금 50% 이상으로 폭락해요. 왜냐하면 SM은 그냥 비상장 기업이 아니고 상장 기업이란 말이에요.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다 감사를 받아요. 감사를 받는데 이거를 얘네들한테 안 주고 너네들한테 삥땅 쳤다?
이게 다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절차들이 다 문제없이 진행돼 왔었는데 이제 와서 정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산 내역 사본을 달라고 한 겁니다. 뽑아서 10년치를 다 달라. 특히 첸백 씨의 변호사가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했죠. SM이 정산 내역 사본을 준다고 했는데 오전 10시에 밝혔는데 오후 6시까지 안 들어왔다. 프린트를 뽑는 데만도 하루는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본에 대해서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측에 이견이 있었는데 첸백 씨 측은 열람밖에 못하게 했다. SM 측은 제공을 다 했다. 여기서 이 문제가 불거지자 SM 측에서 대승적으로 양보를 합니다. 오케이. 사본 줄게. 비밀 유지 서약서만 써라. 그러니까 첸백 씨 측에서는 명분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법정까지 가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실마리가 사본을 안 줬다. 이 부분인데 SM 측에서 아니야 줄게. 해버리니까 이 친구들은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제3의 외부 세력설은 결국 일단락이 됐잖아요. 일단 이 내용은 SM 측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제3의 외부 세력 개입에 관한 오해한 부분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당사는 당초 제3의 외부 세력이 부당한 저의를 가지고 아티스트 3인의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고 이번 분란의 주요 원인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논의를 통해서 제3의 외부 세력 개입에 관해 당사가 오해한 부분이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의 발표로 심려를 끼쳐드린 관계자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의아한 내용입니다. 제3의 개입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흥미로운 게 제3의 외부 세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첸백 씨와 SM 간의 만남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저희 안 만났어요. 믿어주세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첸백 씨 측이 명명백백하게 오해를 밝힐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를 밝히려면 이 주체인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테인먼트에서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SM을 설득했어야 되는데 SM 측은 첸백 씨 간의 만남을 통해서 오해를 해소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SM이 사과를 해야 되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본인들이 내용 증명까지 보낸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테인먼트에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3의 외부 세력 개입설에 대해서 SM은 이번 공동 성명서를 통해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안 했을까? 사과하려면 빅플래닛 엔터에다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사실 외부 세력의 개입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첸백 씨가 그들의 메인 타겟은 아니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백현과 다른 엑소 멤버 한 명에 대해서 적극적인 구애를 했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멤버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굳건하게 엑소에 남았다. 그러니까 사실 그 멤버까지 움직였다면 SM도 흔들릴 여지가 있었거든요. 그 멤버는 흔들리지 않고 엑소에 남으면서 결과적으로 첸백 씨가 협상 테이블에 나왔고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졌다.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사실 이번 사태를 파악함에 있어서 첸백 씨 측의 주장이 합리적이다. 혹은 진짜 SM 측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자료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 나왔습니다. 이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인용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SM이 거대 사회 악인 것처럼 이들이 노예 계약을 한 것처럼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노예 계약이었다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하잖아요.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아무런 필터링 없이 빠져나갔다. 외부에서 K-팝을 좋아하는 해외 팬들이 과연 SM과 대한민국 K-팝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노예 계약을 시켜서 착취하는 모양새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 바는 특별한 자료나 근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멤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임 과연 누가 지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유명 연예인의 편에 서면서 그들의 팬들을 흡수하겠다는 아주 그냥 쉬운 전략인데 그러지 맙시다. 특히 첸백 씨의 변호사 측이 주장했던 의아한 사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앨범을 발매하지 않으면 그 계약이 평생토록 연장될 수 있는 불공정한 계약이다.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 주장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앨범 수량이라면 몇 장인지가 중요하죠. 7년 계약하는데 최소한의 앨범 수량이 3장이다, 2장이다. 그럼 모두가 납득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2장마저 안 내준다? 라고 하면 당연히 엔터테인먼트사의 과실이죠.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고 충분히 부당계약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약 기간을 넘어서 앨범 발매가 안 됐다. 그럼 그 수량까지 앨범 발매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평생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계약 기간 이후 하루만 해도 끝날 수가 있는 사안인데 마치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부당한 대한민국 엔터사의 SM밖에 없는 것처럼 호도를 하셨다. 하지만 실상은 SM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다수의 가요기획사 그리고 국내를 넘어서 일본, 미국, 유럽의 가요계까지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은 아티스트와 엔터테인먼트사를 모두 보호하기 위한 상호 보완적인 계약이다. 그럼 결론은 좀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SM이 뭐 보살이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안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엑소의 지근거리에서 엑소를 스타로 만드는데 도움을 줬던 SM 엔터테인먼트의 직원들입니다. 그들이 10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엑소를 정상의 자리까지 만들었는데 너네 나 노예 계약했잖아. 일방적으로 나 테이블에 해서 힘들게 사인하게 만들었잖아. 너네들 이렇게 우리 쥐어짜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후배들을 위해서 용기를 냈어. 이런 상황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접근을 했던, 컨택을 했던 관계자분들이나 직원분들이 진짜 다른 것보다는 정말 큰 배신감을 느꼈다.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전 세계적으로 SM이 다시 한번 노예 계약을 하는 회사처럼 비춰졌다. 이런 큰 타격을 입고도 결과적으로 엑소라는 그룹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손을 잡았다는 거는 그래 진짜 SM이 정말 큰 회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대단하다. 그리고 첸백 씨의 노예 계약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는 이번 공동 성명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 첫째, 당사와 아티스트 3위는 아티스트 계약 관계를 인정하고 유지하면서 일부 협의 및 수정 과정을 통해서 엑소 활동을 더 활발히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노예 계약이라고 했는데 일부를 협의하고 수정했다. 그럼 노예 계약에 대한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세 사람이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노예 계약서가 일부를 수정한다고 해서 노예 계약서가 안 돼. 그리고 첸백 씨 측이 전면적으로 내세웠던 주장 중에 한 가지는 후배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냈다. 만약에 정말 그 부분이 불공정한 조항이었고 계약이었다면 첸백 씨의 계약서뿐만 아니라 후배들의 계약서가 바뀌어야지. 그런데 이 세 사람 거밖에 안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 불공정한 계약이라기보다는 세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조항에 대한 수정과 협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또 맞았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